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이번 주엔 무슨 이벤트가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주에는 시장이 어땠는지 간단히 살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미국 증시는 월, 화, 수 하락을 했지만 소폭 하락했고 결국 S&P 500을 기준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지지받으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일주일 동안 결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던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 행사를 포함하여 수많은 악재들이 즐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금 말씀해드린 200일 이동평균선에 몰려있는 매물대로 인한 큰 지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다음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만들어낸 것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였습니다. 올해 들어 수요일까지만 해도 매파적인 발언들을 일삼았던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였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시장을 반전시켰습니다.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을 계속해서 의심하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1월, 2월에 나온 경제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매파 인사가 단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기업들의 실적은 8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 추세이며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반등은 항상 의심해봐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장 크게 있을 이벤트라고 한다면 단연코 파월 의장의 상하원 등판입니다. 파월 의장은 7일 상원 은행위원회와 8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고 연준 통화정책 방향과 미 경제에 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1년 중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있는 일로서 상당히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FOMC 이후 2월 한 달간 조용히 있던 파월 의장이 거의 한 달 만에 세 번째 공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FOMC 기자회견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완화 과정이 시작됐다고 말했고 7일 워싱턴 DC 경제클럽에서는 비슷한 말을 했지만 동시에 매파적인 발언으로 지표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온다면 전망치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2월 한 달 내내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그가 말했던 디스인플레이션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다음 FOMC에서는 50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최종 금리 인상도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을 했죠. 그 외에도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나 JP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발언들을 이어나갔었습니다. 한 달 동안 파월 의장에 반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상황에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파월 의장은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워싱턴 DC 경제담화 때의 발언을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파월 의장은 경제지표들이 강하게 나온다면 전망치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했었죠. FOMC 이후 나온 고용과 물가, 소비 지표들 모두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3월 FOMC에서 픽스텝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비이성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생각해 볼 때 시장은 파월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면서 매파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강력한 한마디가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같은 날 라파엘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뒤이어 있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을 놓고도 라파엘 총재의 25bp 인상 지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미 증시를 상승시켰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파월 의장의 말에 약간이라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보인다면 시장은 그것을 연준이 다시 비둘기파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라며 그것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고용에 관련된 지표 외에는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8일에는 연준 12개 지역 연방은행 관할구역의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베이지북이 발표될 예정이고 9일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10일 금요일에는 51.7만 명이 새롭게 고용됐다는 지표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최종 금리 예측치 상승의 주범이었던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됩니다.
저번 주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소폭 감소에도 출렁였습니다. 아무리 시장은 미국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곤 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는 이번 예측치로는 2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어떤 식으로 발표되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음 주에는 드디어 우리가 원하고 있는 CPI와 PPI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주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관망하며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1월부터 시작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도 거의 끝나가는 만큼 기업 실적 발표도 상당히 적으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별로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주어진 정보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시장에 가장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벤트는 7일과 8일에 있을 파월 의장의 공개 연설,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고용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는 5만 가지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만큼 매번 지금의 예측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한 미리 정보를 정리해두고 대비해두는 사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장기 투자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라도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간식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스타일님과 커피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마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주기적인 제 계좌 공유, 실시간 방송, 여러 소식들을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으며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유료 정보들을 공유해드릴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멘탈 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